이렇게 되죠. 네.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Q 값은 게이트 컨스턴트, 즉 서킷이 주어지면 결정되는 값이고 W 값은 Y 값으로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나오는 값이에요. 그래서 그 계산하기 위한 값은 저런 곱하기 식, 곱하기면은 저런 곱하기 식, 더하기면 더하기 식, 저런 식을 만족하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체크해 볼 거예요. 그래서 덧셈 곱셈을 우리가 이제 컴바인드 멀티플리케이션 애드 게이트로 하는데 게이트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덧셈 아니 곱셈이고 둘 다 되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일단 와이어 밸류를 나타내는 세 개의 변수가 있어요. WL, WR, WO. 그 다음에 게이트 두 개를 합쳐서 생각해 보면 게이트 컨스턴트는 두 개, Q 다 합치면 되겠죠. QM, QL, QR, QO, QC. 이런 게 게이트 컨스턴트겠죠. 덧셈과 곱셈에 있던 컨스턴트 합친 거예요. 그래서 저게 컨스턴트 값은 게이트에 따라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이트는 이게 곱하게 될 수도 있고 더하게 될 수도 있고, 아웃풋은 WO, WL, WR. 그 다음에 식은 어떤 식이 되면 되느냐 그러면, 자, 두 개 합친 거랑 똑같아요. QM, WL, WR, QL, WL, QR, WR, QO, WO, QC,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저 게이트가 곱셈이다 그러면 QM 값은 얼마일까요? 곱셈에 대한 거. 이건 1이고 QL은 그 게이트에 대해서 QL은 0이고 QR은 0이고 QO는 마이너스 1이고 QC는 0. 이렇게 우리가 컨스턴트를 확장해주면 그럼 곱셈에 대한 식이 되는 거죠. 덧셈에 대한 식은 어떻게 돼요? QM은 0, QL은 1, QR은 1, QO는 마이너스, QC는 0. 그러면 덧셈에 되게 되겠죠.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적당히 하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력이 하나인데 그거에 두 배를 출력을 내고 싶다. 그런 릴레이션을 쓰고 싶다. 그러니까 두 배 컨스턴트. 그러면 QM은 0, QL은 레프트 쪽에서 들어온다 치면 2, QR은 0, QO는 마이너스 1. 이거는 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메일 거를 이걸 가지고 굉장히 쉽게 나타낼 수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덧셈과 곱셈만 되면 사실 일반적인 모든 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려고 했던 건 덧셈, 곱셈에 대한 이게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게이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 식을 만족하면 되겠죠. Q 값은 정해져 있는 값이고, 그래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어떤 거는 덧셈이고, 어떤 건 곱셈이고, 어떤 건 또 곱셈이고, 어떤 건 덧셈인데 여기 입력이 두 개 들어가지고 여기 나온 출력이 일로 가고 여기에 또 새로운 입력이 들어와서 이 값은 뭐 그래서 또 여기 두 개 들어와서 뭐 이 값은 여기로 가고 이 값은 여기로 가서 이게 최종 출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A, B, C, D, E, F. 그래서 이거는 F는 어떤 식이 되는 거예요? A 더하기 B와 곱하기 C 곱하기 C랑 더하기 D 곱하기 E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을 우리가 저렇게 서킷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 이거 같은 경우는 식이 어떻게 될까요? QM은 0이고 그렇죠? 덧셈에 관련된 거니까 WL은 그대로 둘게요. 그 다음에 QL은 1, 그 다음에 QR은 1, 그 다음에 QOut은 뭐 마이너스 1이라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1, W, out, QC. 이거는 0. 이런 식으로 써지겠죠. 사실 이걸 더 정확히 쓰면 WL은 여기서는 A가 되는 거고 이 값이.
A고 B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없어지는 건 똑같죠. 없어지는 건 똑같지만 뭐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겠죠. A, B가. A, B고 이 값을 우리가 D, E, F, G라고 하고 G라고 하고 뭐 이건 H, I라고 쓰면 이 값은 G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에서는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게이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 게이트에 대해서는 QM이 1이고 그 다음에 G고 C고 그 다음에 레프트 없고 라이트 없고 그 다음에 아웃풋은 H가 되고 컨스턴트 없다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어쩌면 세 번째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0 0 Y는 0. 마지막 거는 0 HI 플러스 1 H 1 I 마이너스 F는 뭐 이런 식으로 4개씩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4개씩을 돼서 우리가 이제 라그란지 인터폴레이션을 할 거야. 무슨 얘기냐면 요 값들 있죠? 요 값들 요 컨스턴트 값들, 게이트 값들 이 게이트 값들을 우리가 전부 다 폴리노미얼로 표시할 거예요. 그래서 x가 1일 때는요. 첫 번째 폴리노미얼을 보면 x가 1일 때는 0, x가 2일 때는 1, x가 3일 때는 1, x가 4일 때는 0이 되게 하는 폴리노미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 폴리노미얼을 우리가 QMX로 쓸게요. QM1이면 0, QM2면 1, QM3이면 1, QM4면 0. 그 QMX는 몇 차식이에요? 디그리가 얼마예요? 4개의 점을 칭하는 가장 작은 방식은 몇 차예요? 몇 차? 몇 차? 4개 점을 칭하려면 몇 차식이면 돼요? 1차식이면 몇 개 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1차식은 변수 2개죠. 2차식은 3개죠. 3차식은 4개죠. 그래서 3차식이죠. QM은 3차식이에요. 그 다음에 요 값은 마찬가지로 QLX라 쓸 거고 여기는 QRX라 쓸 거고 여기는 QOX라 쓸 거고 컨스탄트 쪽도 다 QCX라 쓸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게이트가 쭉 주어져 있으면 저런 저런 폴리노미얼을 우리가 다 컨스트럭션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요값 W 값들, Y 값들이 쭉 있는데 이 값을 우리 문자로 썼지만 실제로는 저게 값이겠죠. 인풋이 3이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인풋이 3이고 5고 여기 8이고 뭐 2고 여기가 1이고 2다. 그러면 H 값은 얼마인가요? 8이 16, 16이고 이쪽은 2고 여기는 18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계산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A에 해당되는 게 3이고 G에 해당되는 게 8이고 D에 해당되는 게 1이고 H에 해당되는 게 16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값들 이 값이 이제 WL인데 레프트에 들어간 것들 레프트 모든 게이트 왼쪽에 들어간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W 왼쪽에 들어간 거 얘도 우리가 WLX라 쓸 수 있겠죠. 그 값들을 다. 그렇죠? 폴리노미얼 x가 1일 때는 3, 2일 때는 8, 3일 때는 1, 4일 때는 16. 마찬가지로 이쪽도 WRX라 쓸 수 있고 아웃풋에 해당되는 값, 이 값들도 다 WOX라 쓸 수 있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WOX고 여기가 WLX 이쪽이 WRX 두 번 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이제 이퀘이션 만족해야 될 거 뭐냐면 QMX 곱하기 WLX WRX 더하기 QLX WLX QRX WRX 더하기 QOX WOX 플러스 QCX 이 값이 0이 되는 건데 언제 0이 돼요? 언제 꼭 0이 돼야 돼요? x가 1일 때 0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2일 때 0이 돼야 되죠. 3일 때 0이 되죠. 4일 때 0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 네 가지 경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0, 1, 2, 3을 안 쓰고 뭐라고 쓸 거냐면 그냥 뭐 오메가로 쓸게요. 오메가 1대 오메가 제곱일 때 오메가 3승일 때 오메가 4승일 때. 즉 뭐냐면 오메가를 근으로 가지는 폴리노미얼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메가 4승이 1이라는 폴리노미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Z라고 지난번에 썼죠. ZH. 그래서 H라고 하는 건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 오메가 3승, 오메가 4승. 사실 오메가 4승 1이죠. 그래서 돌아가도록 하는 이런 근이 되는 오메가를 생각하고 ZHX라는 폴리노미얼을 생각할 거예요. ZHX는 뭐냐면 X4승 빼기 1이라는 폴리노미얼이죠. 그래서 저기 X4승 빼기 1에다가 오메가를 넣으면 0이 되고 오메가 제곱을 넣어도 0이 되고 오메가 3승을 넣어도 0이 되고 오메가 4승을 넣어도 0이 되고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폴리노미얼 요 폴리노미얼을 언제 0이 된다? X가 오메가일 때, 오메가 제곱일 때, 오메가 3승일 때, 오메가 4승일 때. 즉 얘를 우리가 ZHX로 나누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얘는 ZHX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겠죠. 얘는 모드 ZHX 또는 우리가 이렇게 쓰기도 했었죠. 이거는 어떤 몫이 있는 폴리노미얼 곱하기 ZHX 이렇게 쓰기도 하죠. 어쨌든 나눠 떨어진다. 이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몫으로 나눠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이제 결국 요 식이에요. 요 왼쪽에 있는 폴리노미얼 계산이 요런 꼴이다. ZHX로 나눠 떨어지는 꼴이다. 저것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자, 요걸 이제 하면 되는데 이걸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자, Q 값은 Q 폴리노미얼 저거는 서킷이 정해지면 정해진 값이죠. Y어는 누가 알아요? Y어는 프로버만 알죠. 베리파이어는 입력 출력은 알지만 중간의 값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서킷 자체는 다 알려지는 값이죠. 그래서 프로버랑 베리파가 있으면 프로버 베리파이가 공통으로 알 수 있는 값은 Q 값들은 다 알아요. Q 어쩌고저쩌고 X는 다 아는 값이에요. 뭐 QMX도 알고 QLX도 알고 이런 것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리노미얼은 처음부터 서로 공유하고 있어요. 저 폴리노미얼 사실 크겠죠? 서킷 사이즈만큼 긴 걸 거예요. 다 공유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베리파이어는 사실 뭘 알고 있냐면 이 폴리노미얼들의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커미먼트 어떤 축약된 값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IOP를 알고 있는 거예요. 폴리노미얼 IOP를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베리파이어는 뭐 이런 커미먼트 또는 폴리노미얼 IOP를 다 알고 있다고 치는 거예요. 폴리노미얼에 대한 IOP를 서로 이제 알고 있다고 치고 자, 폴리노미얼 프로버가 베리파이어한테 뭘 전달해 줘야 될까요? Q는 다 알아요. QM, QR, QR, 뭐 Q, QC는 다 아는 폴리노미얼이고 뭘 전달해 줘야 되죠? W 값을 준비돼 WX들, WLX, WRX, WOX 이런 것들을 주면 돼요. WLX, WRX, WOX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면
베리파이어는 사실은 이걸 가지고 그다음에 알고 있던 서킷 가지고 이 두 개를 이벨리에이션해서 이 관계식이 맞는지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폴리노미얼 곱하기 폴리노미얼 곱하기 폴리노미얼 더하기 뭐 폴리노미얼 해서 그게 어떤 몫이 되는 폴리노미얼, 물론 얘가 목도 줘야 되겠죠. QX. 그러면 ZHX는 아는 값이고, 그렇죠? 베리파이도 아는 거죠. 이거는 ZHX는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이 4줄이라는 거 아니까, 데이트가 4개라는 걸 아니까 X의 4승 빼기 1이라는 걸 알아요. 만약 저게 1000줄이다, 그럼 X 1000승 빼기 1이겠죠. ZH는 서로 아는 거고. 그래서 이 값들을 다 주면 되는데 폴리노미얼 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IOP를 쓸 거예요. 폴리노미얼 IOP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는 것 대신 뭘 줄 거예요? 폴리노미얼 IOP를 줄 거예요. 폴리노미얼 IOP. 그래서 뭔가 커미먼트를 줄 거고 이 커미먼트를 가지고 베리파이어가 물어보겠죠. 폴리노미얼 IOP한테 물어봐서 이제 이 물어본 값을 가지고 할 텐데 실제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베리파이어가 랜덤 값 하나 선택을 하겠죠. 선택한 다음에 얘가 리턴해 주는 값은 폴리노미얼의 실제 값 WLR 값 WLR 값 WOR 값 그다음에 QMR 값 QLR QRR QOR QCR 이런 걸 주겠죠. 그다음에 QR 값까지. 그러면 이 이밸류에이션 값을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실제 이걸 가지고 이 식에 대입을 해서 만족하는지 체크해보면 되겠죠. 여기서 ZHR은 이거는 베리파이가 실제로 자기가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저렇게 체크해 보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중요한 건 아직 안 한 거예요. 중요한 건 안 한 거고 기본이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이해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이 개념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죠. 저렇게 식을 바꿀 수 있다. 자, 뭐가 미싱이 됐을까 여기서? 없는 게 뭐가 있죠? 자, 덧셈, 곱셈에 대해서 왼쪽 넣고 오른쪽 넣으면 없이 나온다는 거 알았죠? 하나 컨셉이 빠진 게 있죠. 아직 체크 안 한 게. 뭐가 체크 안 돼 있어요? 중요한 거? 뭐가 없어요? 이런 게 빠져 있죠. 지금 뭐가 빠지냐면 덧셈의 아웃풋이 곱셈의 레프트로 들어갔죠. 그다음에 여기 곱셈의 아웃풋이 다른 게이트의 레프트로 들어갔고 여기 아웃풋은 이거 라이트로 들어갔고 즉 어떤 거에 아웃풋이 다른 쪽에 인풋이 들어갔잖아요. 이 연결이 없죠 지금. 이게 어디로 들어갔는지 이런 정보 하나도 없죠. 이런 컨스트런트가 없죠. 자, 요걸 하는 게 사실 플렁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이건 플렁크가 아니라 모든 스킴들이 사실 저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 어떤 능력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걸 아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뭘 할 거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퍼뮤테이션을 체크해야 됩니다. 퍼뮤테이션을 체크한다는 걸 이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퍼뮤테이션 체크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저걸 하려면. 한번 간단한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프루버가 뭘 프루버하고 싶으냐면 이런 걸 프루버하고 싶어요. 내가 A, B, C라고 하는 값을 아는데 어떻게 되는 관계식을 하는 거냐면 A 더하기 B 곱하기 C는 7이다. 이런 걸 이제 프로버가 증명하고 싶다죠. 덧셈과 곱셈이 하나씩 들어있는 이런 걸 하고 싶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하려면 플렁크로 바꾸면 되겠죠? 덧셈이 있고 곱셈이 있어요. 그래서
덧셈이 하나가 있고 곱셈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입력을 보면 여기에 레프트가 하나가 있고 이쪽에도 레프트가 하나가 있고 라이트가 하나가 있고 라이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레프트. 그다음에 출력을 보면 아웃풋이 하나가 있고 이쪽에도 아웃풋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게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게이트를 체크하는 것,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게이트 체크는 두 개를 하면 되겠죠? L1 더하기 R1은 O1이다. 그렇죠? 또 하나는 L2 곱하기 R2는 O2다. 이거 하면 되겠죠? 이 게이트 체크가 우리가 이제 합쳐서 한 게 위에서 한 거고. 또 하나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와이어의 카피, 즉 O1 값과 L2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되죠. 두 개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O1과 L2가 같다. 이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면 충분한데 뭐 또 뭐 추가적으로 한다면 O2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O2 값은 7이 돼야 돼요. 이건 7이 돼야 돼요. 그래서 퍼블릭 인풋이라는 데는 거 퍼블릭 값, 퍼블릭 인풋 아웃풋, 퍼블릭 인풋 체크 이게 O2는 7이다. 지금 세 가지 정도만 우리가 체크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다시피 이 부분은 쉬워요. 어렵지 않죠. 아까처럼 폴리노미얼 해가지고 그냥 식 대입해서 같은 체크하면 쉬워요. 얘는 되게 쉬워요. 특정한 값이 뭐 넣었을 때 7인지 8인지 이런 거 체크하면 되게 쉬워요. 얘는 중간 값은 얘는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쉽고 얘도 쉽고 얘가 어려워요. 자, 저 두 번째 어려운 거를 위해서 플랑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점화식 있었죠? 그걸 쓸 거예요. 자, 여하튼 이걸 이제 두 번째 거 O1이 L2랑 같다는 걸 증명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카피 체크를 어떻게 할 거냐? 커뮤테이션을 가지고 할 거예요. 이게 이제 그로스 09 그다음에 BCGG 17J17 논문에 있는 거와 비슷하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와이어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벡터를 보면 L1이 있고 L2가 있고 R1이 있고 R2가 있고 O1이 있고 O2가 있었어요. 자, 레프트, 라이트, 업. 그래서 벡터를 쭉 썼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O1이 L2랑 같다. 이거를 이제 나타내고 싶은데 이거는 뭐랑 같은 거냐면 우리가 이 V에 대해서 퍼무테이션 할 거 순서를 이제 막 바꾸는 거예요. 순서를 바꿨는데 if and only if V가 시그마 V랑 같다. 이게 이제 시그마는 퍼무테이션이에요. for 퍼무테이션 시그마는 어떻게 될 거냐면 첫 번째 거 그냥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거는 다섯 번째로 가고 세 번째 거는 세 번째, 네 번째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두 번째 이렇게 하는 퍼무테이션. 이제 무슨 얘기냐면 V가 이렇게 되면 시그마 V는 어떻게 될까요? L1은 L1 L2 값은 L2는 얼마죠? 5, 1이 되겠죠. 왜냐하면 시그마 L2는 다섯 번째 값이에요. 이건 1이죠. 1이 되는 거고 얘는 R1, R2, L2, O2.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이 서로 같아요. 두 개의 값이 서로 똑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L2와 O1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순서를 이제 저 두 개만 순서를 바꿨는데도 값이 똑같아. 그 얘기는 저 두 값이 똑같아야 돼요. 안 그러면 맞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 두 값이 같으면 바꿔도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바꿨는데도 값이 같다는 얘기는 두 값이 같다는 얘기. 그래서 이편 옵니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퍼무테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카피 체크를 할 거예요. 즉 O1과 L2가 같다는 걸 어떻게 체크하냐면 원래 값이 쭉 있었고 베타가 있었고 그거에 퍼무테이션 적용한 그 값이 이 두 개가 서로 같다. 이걸 증명하는 걸로 끝을 내요. 자, 그럼 이제 퍼무테이션을 우리가 보이면 되겠죠? 이 순서 바꿔도 똑같다. 그럼 퍼무테이션을 어떻게 쉽게 체크할 거냐? 퍼무테이션을 체크할 텐데 퍼무테이션은 easier to check on multiplicative circle. 그래서 퍼무테이션 체크, 순서 바뀌었다는 걸 체크하는 건 이제 곱하기 연산으로 정의되는 그런 그룹이 있으면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곱하기 연산이 있으면 이게 이제 layer cross 1, 2 때문에 permutation check with product. 그래서 퍼무테이션이 맞다 안 맞다 이거를 우리가 곱하기 연산으로 하는 걸로 이제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A, B가 주어져 있어요. A 벡터랑 B 벡터가 주어져 있어요. 원소는 3개짜리. 그리고 뭘 하고 싶으면 want to check B1, B2, B3 요 값이랑 A3, A1, A2 요게 같은 거를 체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체크할 거냐? 곱하기를 가지고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스텝. 우리가 랜덤 하나 뽑아요. 랜덤 베타를 필드로 뽑고 그 다음에 우리가 A1, A2 이런 걸 계산할 거예요. A1은 A1에다가 베타를 더한 거. A2 프라임은 A2에다가 베타를 더하는데 포지션을 두 번째로 하고 A3 프라임은 A3 플라이 3베타. 베타를 더하게 되는데 위치에 따라서 다른 값으로 더해주는 거죠. 첫 번째는 베타를 더하고 두 번째는 2베타, 세 번째는 3베타. B도 마찬가지로 B1 자, B1 같은 경우에는 A3랑 원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위치가 B1을 세 번째 옮긴 거랑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B1은 3베타, B2는 두 번째 거랑 첫 번째 거랑 같아야 되니까 B2 플라이 베타, B3 프라임은 B3 플라이 2베타.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저 두 개가 서로 같다. 그러면 with a high probability
A1 프라임, A2 프라임, A3 프라임 요 집합과 B1 프라임, B2 프라임, B3 프라임. 이 집합이야. 아까는 순서 벡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집합으로 바꿨어요. 원소. 이 두 개의 집합이 서로 만약에 달라요. 또는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는 뭐예요? A1 프라임과 B2 프라임이 같을 수가 물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만약 이게 같다. 세 개가 같다. 같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러면 베타 더해져 있는 A1이랑 베타 더해져 있는 B2랑 같아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B1이랑 A3랑 같아야 되겠죠. 3베타로. 그 다음에 A2랑 B3랑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집합에 있는 원소끼리 이렇게 대응이 된다. 뭐 순서는 어떻게든 상관없고, 왜냐하면 서로 뒤에 베타 쪽에 뭐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 구별이 되죠, 순서가. 그래서 요 세 개가 서로 같으면, 그러니까 두 개의 집합이 동일하면 그러면 순서적으로 같다는 게 되는 거고, 만약에 저 집합 두 개 같지 않다면 뭔가 다르다는 게 있다는 거죠, 순서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집합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벡터로 되어 있던 걸 집합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집합 체크도 어렵죠. 여러 개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다 같은지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집합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집합에 두 집합이 다 동일하다 원소가 이런 걸 어떻게 볼까? 뭐 예를 들어서 2, 3, 7이라는 것과 3, 7, 2 이건 어때요? 두 개가 같죠? 요거를 이제 보이고 싶은 거예요. 순서만 바뀌었지 어쨌든 다 같은 원소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네. 아까 말했던 베이어 크로스 1, 2에서 뭘 할 거냐면 이 퍼무테이션 체크를 프로덕트로 바꿔서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집합까지는 바꿨죠. 그 다음에 집합이 두 개 같다는 건 우리가 스텝2에서 랜덤을 또 하나 뽑아요. 감마를 뽑았어요. AI2'은 AI 프라임 플러스 감마로 되는 거고 BI2'은 BI 감마라고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실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집합 두 개가 같은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A1 프라임, A2 프라임, A3 프라임. 요거랑 만약에 B1 프라임, B2 프라임, B3 프라임이 같지 않으면 with high probability 높은 확률로 A1 2 프라임 곱하기 A2 2 프라임 곱하기 A3 2 프라임은 자 요거랑 B1 2 프라임, B2 2 프라임, B3 2 프라임 요거의 곱이 어떻게 될까요? 곱이 만약에 두 개 집합이 동일하다면 곱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다면 같겠죠. 동일하지 않으면 다르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2, 3, 7이 있었는데 2, 3, 7이 있고 3, 7, 2가 있었는데 얘를 어떻게 바꾼 거냐면 2는 뭐 감마라고 써도 되고 뭐로 써도 상관없어서 x란 변수랑 써볼게요. 변수처럼 자, 쟤를 x 더하기 2로 쓰고 x 더하기 3으로 쓰고 x 더하기 7로 썼어요. 오른쪽은 x 더하기 3이고 x 더하기 7이고 x 더하기 2예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다 곱해요. 요거랑 이렇게 세 개 다 곱해요. 그러면 이 두 개가 근데 만약 같다. 그러면 각각의 원소들이 같아야 되겠죠. x를 안 도입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2란 거 있고 3이란 거 있고 6이 있었어요. 이쪽은 2,
2, 9가 있었어요. 자, 만약 2, 3, 6 곱한 거랑 그냥 곱해버렸어요. 2, 3, 6 곱한 거. 2, 2 곱고 어때요? 이게는 똑같죠? 그렇죠? 같아요. 이게 같지 않은데 같죠? 그래서 그냥 곱하면 안 돼요. 근데 만약 x를 도입하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6이라. 여기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2, x 플러스 9. 이건 확실히 다르죠. 그렇죠? 왜냐면 x를 도입하는 순간에 뒤에 있는 상수 쪽은 그냥 따로 완전한 독립적인 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원소끼리 곱하는 게 아니라 원소에다가 감마라고 하는 랜덤 값. 사실 랜덤 값 붙였다는 건 우리가 변수를 붙였다는 건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변수를 더해서 곱하면 된다. 그래서 저 곱이 다 같다는 것만 보면 된다.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곱이 같은 것만 증명하면 돼요. 곱이 같은 것만 증명되면 이게 이제 퍼무테이션으로 된 거고 그 얘기는 카피 컨스트레인트다.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곱이 같은 걸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이제 이슈죠. 자, 곱이 같은 걸 보이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플랑크가 아니라 그 어리스메타이제이션, 어리스메타이제이션에서 배운 걸 쓸 거예요. 저마씩. checking permutation 그 H 집합 있었죠? X의 몇 승은 1 보고 그 H 집합 H로 정의되는 프로토콜 점화식 같은 거 그걸로 우리가 이제 요 곱이 같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자, 우리가 뭐 H 이런 식으로 썼었죠. H는 오메가로 써되고 알파 제곱 그래서 알파 n승 이렇게 썼었죠. n개의 원소고 n 알파 n승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 쉽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뭘 생각해 보냐면 너무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fx라고 하는 걸 폴리노미얼인데 이게 뭘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뭐 wlx, wrx, wox 이런 걸 다 합친 폴리노미얼을 쳐봐요. 그런데 카피 컨스트레인트라는 거는 저런 폴리노미얼에서 위치가 막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랑 요거랑 같이 갖고 같다는 건 서로 바뀌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퍼무테이션 했을 때 이 값이 원래 폴리노미얼과 같으면 되는 거죠. 저걸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게 그냥 하기는 어려워. 그냥 하기는 어려워. 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B1, 바이얼 크로스 일리스킨 이거 이제 보면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여하튼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건 두 개의 곱이 같다는 것만 보이면 돼요. 어떻게 할 거냐면 뭐가 F랑 G라고 하는 폴리노미얼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 뭘 보이고 싶은 거냐면 F 알파 I 이거에 대한 자, I는 1부터 N까지 곱과 G 알파 I 이 값이 같다. 그래서 G라고 하는 거는 F를 퍼무테이션 한 거.
퍼뮤테이션한 폴리노미얼.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두 개의 폴리노미얼 곱이 같다는 거를 어떻게 증명할까? 앞에서 보면 우리가 보여야 될 게 이런 걸 보여야 되는 거죠. 이런 폴리노미얼과 이런 폴리노미얼 두 개의 값이 곱이 같다. 이걸 증명하면 되겠죠. 제일 위에 있는 식으로. 저걸 보기 위해서 이 값이 fx고 이 값이 g의 x인데 저거를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쓸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시 한번 써보면 우리가 이렇게 쓸 거예요. f의 알파의 1승 요거는 어떻게 쓸 거냐면 뭐 x자리 대신 그냥 2 더하기 감마 이렇게 쓸게요. 이런 값이 나오면 되고 f의 알파의 제곱은 2 더하기 감마에 곱하기 3 더하기 감마 이렇게 쓸 거고 f 알파의 3승은 2 더하기 감마 3 더하기 감마 7 더하기 감마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거에다가 새로운 텀 계속 곱한 거를 우리가 이렇게 정할 거고 g도 g 알파 1은 3 더하기 감마 알파 제곱은 3 더하기 감마 7 더하기 감마 g 알파 3승은 3 더하기 감마 7 더하기 감마 2 더하기 감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최종적으로 있는 값 최종적으로 있는 값 이 두 값은 서로 어떻게 돼야 돼요? 같겠죠. 같아야 되죠. 퍼뮤테이션이라면 같아야 되겠죠. 저걸 볼 건데 중간에 있는 값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최종적인 프로덕트가 같다. 이거만 보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Z라고 하는 폴리노미얼을 만들 텐데 Z라는 폴리노미얼을 어떻게 할 거냐면 Z의 알파는 1로 정의할 거고 Z의 알파의 i번째는 이 F랑 G를 서로 디바이드하는 거 이걸로 우리가 정의할 거예요. 그래서 프로덕트 J가 i보다 작은 범위에서 F 알파 J G 알파 J로 우리가 Z 알파 i를 정의할 거예요. 그래서 i는 n 플러스 1까지. 사실 뭐 n 플러스 1이라고 결국은 알파 1승이랑 똑같 1이랑 동일한 거죠. n마다 도니까 되죠. 그래서 이런 값을 가지게 하는 Z 폴리노미얼을 구해가지고 이거를 전달을 해줄 거예요. 저걸 계산을 해서 프로버가 이 ZX를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리파이 입장에서 뭘 체크해야 되느냐? Z 알파의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자, Z 알파를 한번 실제로 한번 넣어봅시다. 여기다 넣어보면 알파 1승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 값은 뭐랑 동일한 거냐면 결국은 또 Z 알파의 n 플러스 1이랑 또 동일할 거예요. 왜냐 알파 n승 1이기 때문에 다 동일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걸 먼저 계산을 해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i가 1이죠. j는 2부터 가는데 j는 그러면 뭐가 없죠 지금 그쵸? 없어서 그냥 1이 되는 거고 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알파에다 이 값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i에다가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z 알파 n 플러스 1 이걸 집어넣으면 j가 n 플러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 g 알파 j랑
F 알파 J 이거 곱이죠. 그렇죠? 이거는 뭐랑 같은 거냐면 J n 플러스 마이너스 F 알파 J 나누기 이건데 지금 우리가 뭘 안다고 했냐면 F랑 G랑 이런 관계라고 했죠. 다 곱한 것들이 1부터 n까지 다 곱한 게 서로 같다. 지금 J가 n 플러스 1보다 작다. 그러니까 1부터 n까지 다 곱한 거지. 두 개 같으니까 이 값은 얼마가 돼요? 1이 되면 되죠. 만약 저 값이 1이면 그럼 우리가 F 프로덕트 다한 거랑 G 프로덕트 다한 게 같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리파는 뭘 체크해야 되냐면 이 값이 1인지 체크하면 돼요. Z X 자리에다가 알파 n 플러스 1 집어넣을 때 1이냐? 응? F라는 지를 일단 그런 식으로 인터폴레이션을 했다고 생각하면 인터폴레이션을 다음으로 쓴다고 생각해요. F라는 값은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폴리노미얼이에요. 인터폴레이션 한 다음이죠. 네, 그래서 F 알파 1은 B 플러스 감가가 되게 힘들고 F 알파 제곱은 B 더하기 감가가 되는 값이 이런 감가를 내면 똑같이 나오니까 그런 값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값을 지나게 하는 거 사실 시작하는 더 왼쪽에 관계 있잖아요. 파이에서 y를 네. 이게 지금 통일해야 되고 폼이 퍼져나가는 지금 오른쪽 그래서 이 F는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거고 그다음에 G에 대해서도 우리가 따로 만들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서 G도 이런 포인트를 쓸 텐데 G라고 포인트 이런 생각을 쓰면 폴리나이를 만들어줄 거예요. 컴퓨테이션이 맞다면 저렇게 맞아야 된다. 그런 거. 그래서 실제로 G가 F 컴퓨테이션이랑 이런 걸 떠나봐야 그것도 할 거예요. 할 건데 사실은 요 꼴이 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 요 꼴이 되는 걸 생각하고 그다음에 F의 제곱 플러스한 G의 곱셈 플러스 것만 진행하면 저거를 우리 마지막 G의 알파 F를 B라고 리듀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fx는 gx는 주어졌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각각이 제일 마지막에 1인지 체크하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자, 이걸 체크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걸 체크하는 게 좀 애매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거를 ZX를 받은 다음에 저게 알파 m 플러스를 넣었을 때 1. 저걸로 체크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우리가 원래 따지려면 폴리노미얼이 맞는지 체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폴리노미얼이 저걸 해야 되는지만 따져야 되는데 자, 이 식을 만족을 한다면 우리가 이게 만족된다고 할 수 있어요. L1X ZX 빼기 1은 0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L1X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는 L1 알파 1일 때 0이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L1이 아닌 값에서는 뭐 굳이 0일 필요는 없고 거꾸로 이 값에서는 1이고 나머지 값에서는 0이 되는 라그랑제 코에피션트 폴리노미얼. 저희가 1이 아닌 경우에는 다 0이 되는 이런 폴리노미얼을 우리가 L1X라고 써요. 자, 이런 폴리노미얼이 있다고 치면 우리가 이제 당연히 H상에서 정의되는데 X가 만약에 알파면 그럼 어떻게 돼요?
0이 성립해요? x가 알파면 L1 알파는 1이죠. 그러니까 Z 알파 빼기 1이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그렇죠? 0이 돼야 돼요. x가 알파의 제곱이냐? 그럼 Z 알파 제곱은 0이 돼야 돼요? 안 돼도 되죠. 왜? L1 알파 제곱 곱하기 지금 L 알파 제곱 빼기 1 그 0인데 이 값이 얼마예요? 0이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0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컨센트가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 식을 만족을 한다면 요 식을 만족한다면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x가 알파일 때만 z알파가 1이다 라는 게 보장되는 거죠. 그 외의 경우에는 상관 안 하는 거죠. x가 알파일 때만 z 알파가 1이라는 게 보장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리스메카에 대해서 좀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h 영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죠. 그 대신 일반적인 숫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리려고 이런 폴리노멜로 만드는 거예요. 요거를 체크하면 되고, 그 다음에 Z랑 F랑 곱한 것. 자, 요걸 한번 따볼게요. Z에 알파 i가 있었죠. 그 다음에 Z에 알파 플러스 1이랑 Z의 알파 i랑을 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개 사이에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 Z의 알파 i 플러스 1은 F 알파 i G 알파 i 곱하기 뽑아낸 거예요. J가 i G 알파 J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i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J가 i보다 작다가 J가 i 플러스보다 작다인데 그 J를 앞에 있는 텀을 뽑아내서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얘가 얼마예요? Z 알파 i죠.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로 곱해보면 G 알파 i Z 알파 i 플러스 1은 F 알파 i Z 알파 i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리스메타이션 확장을 해서 생각하면 G X고 얘는 Z 알파 곱하기 X라고 쓰면 되고 F X고 Z X죠. 단 H상에서 X가 H 안에 있는 값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두 개를 빼면 G X Z 알파 X 요걸 빼면 뭘로 나눠 떨어져요? G H X로 나눠 떨어지겠죠. 뭔가 역시 있을 거고. 왜냐하면 X가 알파 제곱, 알파 3성 이럴 때는 두 개가 곱하기. 자, 그러면 이제 뭐 남은 거냐? fx랑 gx랑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체크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gx가 맞게 된 꼴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주어져 있으면 fx의 곱과 gx의 곱이 같다는 걸 증명할 때는 z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z에서 우리가 베리파이가 이런 식들을 체크를 하면 되겠죠? 이런 릴레이션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릴레이션도 성립한다. 1번, 2번 다 성립한다. 저런 걸 체크해 볼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플렁크에서 어떻게 퍼무테이션 F랑 G랑을 만들어 가지고 Z까지 나오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컨셉추얼 개념을 알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또 봐야 되겠죠? 자, 실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WL도 있고 WR도 있고 WO 이렇게 세 개의 값들이 있죠. left, right, up. 그렇죠? 그래서 총 얘가 n개고 여기가 n개고 n개고 게이트가 n개라고 치면 3n개의 와이어들이 있어요. 맞죠? 그 와이어들 사이에 서로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같고 이 값과 이 값이 같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커뮤테이션이 막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WI라고 하는 것이 있고 WI는 1부터 N, 3N 사이에 있어요. W, L이 될 수도 있고 R이 될 수도 있고 O가 될 수도 있고 3N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위치가 있죠. 그래서 이 위치를 S 위치 ID I 베타 더하기 감마 붙인 거 이렇게 라고 쓰면 퍼무테이션 한 거는 I 번째를 퍼무테이션 한 거는 우리가 요 위치를 우리가 퍼무테이션에서 다른 걸로 바뀌었을 거예요. 이 값이 시그마 I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두 번째 거랑 이 두 번째 거 다섯 번째로 간다. 그러면 요 값은 2가 되고 요 값은 5가 되는 거죠. F에서는 그냥 1, 2, 3, 4, 5로 쭉 가는 거였고 그러니까 F 쪽 계산할 때는 요 그러니까 바뀌기 전 값은 W1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그다음에 W2 더하기 2 베타 더하기 감마 W3 더하기 3 베타 더하기 감마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런데 2번과 5번이 바뀌었다. 그러면 바뀐 퍼무테이션에서는 얘는 그대로인데 얘가 W2랑 5베타랑 감마 여기는 이제 그대로고 여기가 2베타 감마 여기는 그대로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모양이. 그렇죠? 그래서 이 모양에 해당하는 2가 5가 되고 5가 2가 되는 이게 이제 퍼무테이션이었죠. 그래서 저게 이제 2번과 5번이 연결돼 있다. 이런 퍼무테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쓰면 위에 거를 위에 같이 이렇게 쭉 곱해져 있는 거 프로덕트로 우리가 이제 두 개 갖다를 할 테니까 위에 거를 P1X라 쓸게요. P1X는 우리가 프로덕트로 쓰면 i가 1부터 3n까지 가고 WI, I 베타 더하기 감마 이렇게 되는 거죠. 각각 순서에 대해서. 그다음 밑에 거를 P2X라 쓸게요. P2X는 i가 1부터 3n까지 가고 WI 그다음에 I 자리가 아니라 퍼무테이션 한 걸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퍼무테이션 I 베타 감마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i에다 2를 넣으면 5가 나오고 5를 넣으면 2가 나오고 1을 넣으면 1이고 3을 넣으면 3이고 4를 넣으면 4가 나오고 6을 넣으면 6이 나오고 이런 시그마 X. 그래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거는 P1X와 P2X가 같다는 걸 보이면 되겠죠. 그렇죠? 어떤 거? 아, 네. 여기가 X. 네, 여기를 그냥 X 쓴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요 시그마 i에 해당되는 거 시그마 x 요 폴리노미얼이죠.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되는 폴리노미얼? 1은 1로 가고 1,1이고 2,5고 2는 5로 가고 3은 3으로 가고 뭐 4는 4로 가고 5는 2로 가고 6은 6으로 가는 그런 폴리노미얼이죠. 그렇죠? 몇 차식? 점이 6개니까 5차식이고 5차식. 자, 저 시그마 x는 회로가 주어있으면 서킷이 주어지면 고정되어 있는 거야 아니면 계속 바뀌어요? 저 시그마 x는 고정이에요? 바뀌는 값이에요? 고정이죠? 네, 그래서 시그마 x는 사실은 프루보랑 베리파이가 서로 다 아는 값이에요. 그래서 시그마 x는 뭐냐면 q랑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막 qn, ql, qr 이런 거 있듯이 시그마 x도 다 이미 베리파이랑 프루버가 다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킷에 의해서 요 아웃풋이 요 인으로 같은 게 다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값이에요. 컴퓨터 다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저 값들은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이 P2X 저게 진짜 저렇게 잘 만들어진 건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P2X가 저렇게 잘 만들어진 건지 확인이 필요한 건데 우리가 저걸 어떻게 쓸 거냐면 뭐 저런 걸 이제 다 합쳐서 이렇게 쓸 거예요. P1X를 포함한 걸로 G1X라고 쓸게요. G1X는 L1X 더하기 시그마 Y는 1부터 N까지 L Y 플러스 1X 그 다음에 요 오른편에 쭉 쓸게 이 값이 사실 씁시다. 저희가 1부터 i까지 left에 관련된 거 위치 right에 관련된 거 위치 그 다음에 opposite 관련된 거 위치 이렇게 쓰고 있어요. left, right, output은 보면 left가 n개, right도 n개, 그 다음에 output n개가 있었죠.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쓴 거예요. 뭐 사실 꼭 저렇게 쓰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저렇게 이제 플렁크는 표현했어요. L2는 또 L1X
이거 똑같은 모양인데 라그랑제 코피션트를 갖고 똑같이 생겼는데 다른 게 있다면 베타 앞에 있는 텀에 퍼뮤테이션이 붙어서 그냥 들어가 있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Z1X, Z2X가 있고, 자 Z1X를 보면 Z1 알파 i랑 Z1 알파 i 플러스 1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Z1의 알파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L1 알파 제곱 더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Li 플러스 1 알파 제곱 이렇게 해서 프로덕트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런데 L1 알파 제곱은 얼마예요? 0이죠. 그 다음에 이 값은 이건 언제만 얘 값이 1이에요? 이거 얼마일 때? 1일 때만 1이죠. 나머지는 다 0이죠. 알파가 1일 때, 즉 1일 때만 0이니까 j1부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 경우에는 다 0이죠. 나머지는 다 0으로 그냥 더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i면 어떻게 돼? 이걸 뭐 k라고 하면 k는 어떻게 될까요? k면 k.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값은 0만 L1 알파 K는 0이죠. 그 다음에 이 L I 플러스 1 알파 K 저건 언제 1이에요? I가 얼마일 때? K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I가 K 마이너스 1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그래서 K 마이너스 1일 때 텀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져 버렸죠. Z 1의 알파의 K 플러스 1일 때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얘는 TV 프로그램 항목을 몇 개 찾았습니다. 스타워즈 반란군, 에이전트 오브 쉴드, 슉, 얘는 L1 알파 K 플러스 1은 0이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도 L I 플러스 1 알파 K 플러스 1인데 이건 언제 이 값이 1이냐면 I가 K인 경우 따라서 남는 거는 J가 1부터 K 텀만 남고 답은 다 0이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 위에 거는 프로덕트 J가 1부터 K-3이고 밑에 거는 프로덕트 J 1부터 K까지고 한 개의 텀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거밖에 없죠. 제일 마지막 게 뭐냐면 K번째죠. K번째. 난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Z1X랑 알파
i랑 z의 알파 i 플러스 1을 하면 요 텀은 i 번째가 더 추가되어 있는 것밖에 차이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Z1 알파 i 플러스 1 빼기 저 텀들 W1 i 번째 거 i 베타 감마 WR i 플러스 n 플러스 i 베타 감마 WOI EN 플러스 i 베타 감마 에다가 Z1 알파 i 한 개 0이라고 했죠. 추가된 게 저밖에 없으니까 언제? 이거 우리가 이제 쓰면은 이건 알파 곱하기 x고 그다음에 요 텀들 쭉 쓰고 그다음에 Z1에 x라고 쓰고 이 값은 0인데 ZH x 돼서 나눴을 때 x가 알파인 경우만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체크해 볼 수 있냐면 Z1 알파 x라고 하는 폴리노미얼 그러니까 Z1x가 있으면 Z1x를 프로버가 베리파이한테 줘요. 그 다음에 베리파이는 뭔가 랜덤 포인트 하나를 잡아가지고 던지는데 값을 던지는데 얘는 두 개의 값을 주겠죠. Z1 알파 곱하기 r과 Z1 r 두 개를 던져줘요. 그럼 베리파이어는 Z1 알파 r 빼기 여기는 값들 있죠. 요 값도 다 사실은 이제 폴리노미얼들이잖아요. 그렇죠? 폴리노미얼 주어져 있는 거니까 W L R 이것도 사실 전부 다 알파 i로 다 표현됐던 값들이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WLR 저거를 SID X 베타 이런 식으로 이거는 WR R SID R M 플러스 베타 감마 그다음에 WOR SID R EN 플러스 베타 감마 그다음에 이거 여기에 Z1에 R을 넣은 게 어떤 거에 R 넣고 ZH에 R 넣은 거랑 같다. 이런 거를 체크하면 되겠죠. 베리파이 입장에서. 그래서 Z1에 대해서 저걸 하고 Z2에 대해서 똑같이 하면 돼요. Z2에서 할 땐 다른 게 있다면 여기가 그냥 SID는 1을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이런 건데 저게 이제 더 이상 그게 아니라 SIDX라고 하는 건 아이덴티티라서 X인 경우에는 뭐 그거죠. X 자리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1 나오고 뭐 알파 제곱을 넣으면 2 나오고 이런 함수예요. 알파 3 넣으면 3 나오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였고 Z2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체크하는 거 다 똑같은데 다른 게 있다면 여기가 SID가 아니라 시그마로 불러드린 것밖에 차이가 없겠죠. 시그마로 해서 달라지는 거면 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주시고 있죠. 물론 여기가 이제 조금 모양이 달라져서 여기 이제 첫 번째 거고 S 시그마 1에 관련된 거고 S 시그마 2에 관련된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것도 똑같이 체크하고 그래서 Z1, Z2는 맞다는 거를 그렇게 체크하면 돼요. 저 형태로 생겼다. Z1, Z2가 저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아까 또 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Z1과 Z2는 알파가 1일 때는 그러니까 알파 1은 X가 알파일 때는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관계식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L1X 여기 이거 빼기 이 값은 0이다. H에서 그렇죠? 그래서 알파가 1인 경우에는 뒤쪽이 0이고 X가 알파가 아닌 경우에는 앞쪽이 0이 돼서 저식이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저거를 체크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체크할 게 말했던 좀 긴 거 어디 있었어요? 2번 2번 요거. 그래서 여기서 지금 뜨는 게 fx에 해당되는 게 이게 지금 z1x고 g에 해당되는 게 z2x죠 현재. 그 다음에 요 zx라는 건 또 새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q'x라고 하는 것도 다 계산하고 그래서 저 릴레이션이 맞는지 체크하면 끝나죠. 실제로 플렁크는 저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기본 아이디어는 저게 다예요. 그래서 게이트 밸류 컨스트레인트 체크하는 거랑 카피 컨스트레인트는 결국 Z1X 만들고 Z2X 만들고 Z2는 퍼뮤테이션에 들어가 있는 식이고 그게 맞는지 체크해보고 또 이제 점화식으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해보고 Z1과 Z2가 끝까지 가면은 다 곱한 꼴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곱해서 같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 형태가 모양이 같다는 거는 앞에서 보이는 식으로 2번 식으로 가지고 중간까지 곱한 게 맞다. 이걸 체크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플렁크고 그럼 이제 보너스로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하나만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스킬. 플렁크가 있으면 다 폴리노미얼에 나타내서 던져주면 베리파이가 랜덤 포인트 줘서 받아가지고 그냥 이별에서 계산하면 끝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 폴리노미얼 IOP를 하나만 알면 되는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KZG 이걸 볼 거예요. 카테 폴리노미얼 커미먼트를 볼 거고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G1, GX, GX 제곱, GXD 요게 이미 계산이 되어 있어요. X는 랜덤이고 랜덤이면서 언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버도 모르고 베리파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X에 대해서 저런 G1부터 G의 X의 D승 값이 다 이미 계산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SRS라고 부를 거예요. Structured Reference Tree. 뭔가 이걸 만들려면 X값을 알아서 만들 수 있죠. 뭔가 스트럭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값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함수 fx라고 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그냥 a0 더하기 a1x, a2x 제곱 해서 a, d, x, d 이런 거죠.
그래서 커미먼트를 어떻게 할 거냐? fx에 대한 커미먼트는 위에 있던 요 값으로 만들 거예요. 이 값과 값으로 이제 만들면 되죠.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g에 ai, xi 이걸 가지고 쭉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x 자리 요 변수 x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게 실제 여기 위에 있던 언노운 값을 가지고 조합해서 우리가 만들 거예요. 커미먼트 만들었고, 프루버는 이 커미먼트를 베리에이블한테 주면 되겠죠. 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베리파이어는 뭔가 이 커미먼트 중에서 원하는 걸 이제 오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i, 그러니까 x 자리에 i를 넣을까 이런 걸 보고 싶다. 그러면 얘가 이제 뭘 리턴을 해주냐면 당연히 그 값은 fi다라고 리턴을 해주겠죠. 그다음 추가적으로 뭘 줄 거냐면 얘가 hx라고 하는 걸 줄 텐데 hx는 뭐냐면 x 빼기 i, fx 빼기 fi 이런 것을 줄 텐데 자, 요 값은 폴리노미얼일까요? 아닐까요? hx는 fx의 자 fx 빼기 fi는 x-i로 나눠 떨어져요. 떨어지죠. 왜? x가 i일 때 이 값은 0이잖아요. x자리에다 i를 넣으면 이 값은 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텀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x-i가 이 안에.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써지겠죠. x-i, 뭐 qx 이런 꼴이겠죠. 왜냐면 x에다 i를 넣었을 때 좌변 0일 때 무변도 0이 되면서 x-i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을 거고 우리가 hx를 쓴 거고 나눠 하면 hx는 폴리노미얼 다음 식이죠. 그래서 이 폴리노미얼을 어떻게 던져줄 거냐? 뭔가 이제 만들 수 있겠죠. 요거를 던져줄 텐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커미먼트 형태로 만들어서 던져줄 거예요. 프로버가 먼저 IOPC가 왜 만들 수 있을까요? hx라는 게 폴리노미얼이죠. 그런데 우리가 SRS를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hx는 d-1차죠. 왜냐면 원래 fx가 d차였고 x 하나를 빼냈으니까 hx는 d-1차고 d-1차는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SRS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커미먼트를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프루프라고 부를 거예요. 증명이라고 부를 거고 그래서 요 프루프 값이란 fi 값을 두 개를 베리파이어가 받게 돼요. 이 값을. 이 두 값을 받게 돼요. 그럼 이제 베리파이를 해야 되겠죠. 베리파이 할 때는 원래 받은 커미먼트 fx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받은 증명, 증명과 그 다음에 프루프 증명, 그 다음에 뭐 fi 값을 우리가 z라고 합시다. 받은 값, 이벨리에이션 값, 그 다음 i 값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볼 거예요. 자, 어떻게 체크할 거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거죠. fx 빼기 fi 얘를 x 빼기 i로 나누면 이게 뭐랑 같다고요? hx가 같다. 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이거 그대로 쓸 거예요. 이걸 보면 fx 빼기 fi는 이항시켜 보면 x-i hx고 여기까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값은 우리가 그냥 받은 값이니까 z라고 했었죠.
x-i hx. 이 관계를 체크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요걸 체크하려면 여기 뭔가 곱하기가 있죠. 그렇죠? 자, hx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알고 있냐면 hx는 지수로 올라간 꼴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수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수꼴에 대해서 뭔가 곱하기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페어링 펑션을 사용할 거예요. 페어링 펑션을 쓸 텐데 페어링 펑션의 성질은 뭐냐면 어떤 페어링 펑션이 있으면 얘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 g의 a승 곱하기 뭐 h의 b승, 이거는 gh 페어링의 a, b승이랑 같아요. 이렇게 되는 페어링 펑션, 바이리니어 펑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당연히 gh 뭐 순서 바꿔도 되고 어떻게든 다 돼요. gab h, 그러니까 지수에 대해서 곱하기를 할 수 있는 연산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펑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hx에는 커밋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파이라고 하는 거는 g의 hx 꼴로 받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페어링 ghx에다가 hx는 이미 주어져 있다고 치는 거예요. 여기 보면 SRS에 hx가 또 주어져 있어요. 이것도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어지는 hx 나누기 hi. 요걸 페어링한 게 뭐랑 같은 데냐면 요것도 지금 커밋먼트 형태로 주어져 있으니까 g의 fx 형태로 주어져 있어요. 근데 지수에서 빼기해야 되니까 우리가 나누기를 하면 되겠죠. g의 z. 그다음에 여기는 곱하기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h. 이렇게 써놓고 보면 이게 뭐랑 같은 거냐면 g의 fx 빼기 z, h는 2의 g의 hx, hx 빼기 i. 이런 꼴이 돼서 이 값은 이게 서로 같다는 얘기는 이 지수끼리 즉 gh fx 빼기 z는 2의 gh hx x 빼기 i.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아야만 되죠. 그래서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 hx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런 z꼴이 맞는 거고, 이 식이 만족한 걸 알 수 있고, 그 얘기는 z라는 거는 f에다가 i를 넣은 값이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카트의 폴리노미얼 커밋먼트. 그래서 fx라는 거를 커밋을 하게 되면 i번째 아무 값이나 x를 i로 주면 그 값이 뭐다로 넘겨줄 때 프루프로서 x 빼기 i를 나눈 값을 던져주고 그걸로 이게 맞는지 체크해 볼 수 있고, 그래서 폴리노미얼의 이밸류에이션이 정확하게 맞는지 체크할 수 있는 게 카트 폴리노미얼 커밋먼트죠. 자, 그래서 오늘은 뭐 간단하게 플렁크의 기본적인 개념 두 가지가 있었죠. 그냥 덧셈, 곱셈에 대해서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아웃풋과 인풋이 연결되어 있는 합기를 해서 뭔가 좀 복잡하겠지만 결국 곱하기를 해서 같다는 걸 할 건데, 그 곱하기를 그냥 증명하기 어려워서 점화식 형태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점화식 형태가 맞다라는 걸로 이제 같다는 걸 증명했었죠. 그리고 그렇게 일반적인 서킷을 이렇게 폴리노미얼을 바꿀 수 있으면 폴리노미얼 커밋먼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대립적으로 쉽게 체크해볼 수 있다. 같은 커밋먼트 스킨.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서킷을 폴리노미얼 바꿀 수 있는 기법이 있고, 그다음에 폴리노미얼을 여는 폴리노미얼 커밋먼트 기법, 이 두 개를 조합함으로써 굉장히 다양한 걸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플렁크가 서킷을 폴리노미얼 바꾸는 거고, 그다음에 카테는 폴리노미얼 커밋먼트 기법이고, 폴리노미얼 커밋먼트 기법으로 카테 말고도 뭐 다크도 있고 프라이도 있고 또 다른 기법들이 있고, 그다음에 서킷을
폴린을 바꾸는 거는 지금 현재 플렁크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말린이 있는데 말린을 볼지 않을지 모르겠고 근데 일단 지금 현재까지 제일 나와 있는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플렁크예요. 그리고 플렁크에서 보면 덧셈과 곱셈이 있었죠. 근데 꼭 덧셈, 곱셈으로 한 장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다른 게이트 만들어도 상관없죠. 저기서는 곱셈, 덧셈 이렇게만 했었는데 요즘 제곱이 되는 걸 할 수도 있고 3승이 되는 걸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뭔가 게이트를 더 확장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질문 혹시 있나요? 네. P1과 P2가 같다는 걸, 그러니까 P1, P2가 같다는 걸 한 게, 사실 요거 저 위에 거, 요거고, 요거 2번씩. 그걸 가지고 P1과 P2가 같다는 거를 한 거야. 네, P1과 P2가 같다는 걸 하기 위해서 저걸 써서 중간중간 계산한 게 맞다는 거랑 다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아까 뭐였어요? P1 알파랑 P2 알파가 이게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면 L1x P1x 빼기 P2x 이 값은 늘 0이다. on H에서 이걸 가지고 보이는 거죠. 이해가 있던 X랑 G가 P1 그래서 P1, P2를 이렇게 지워드리면 이해는 X랑 G 맞아요. 이번에는 P1 P2 바꿔서 맞아요. 그리고 제가 설명 까먹었어요. 음? L, I가 설명이 라그랑제 코피션트 네, 라그랑제 LIX라 쓰면 원래 보통 이제 라그랑제에서는 이렇게 쓰죠. I가 1이고 LI가 뭐 J인 경우에는 0이다. I가 J가 다른 경우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는 보통 알파의 I승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쓸 거야. LI의 알파 I면 1이고 알파의 J 경우에 0 이렇게 되는 폴리노멜로 정의할 거예요. 라그랑제 코에피션트 폴리노멜 코에피션트. 자, 또 다른 점 있나요?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